우리 아들 준서와 며느리 민정이가 이 집으로 들어온 지 이제 4달째였어요. 준서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업 대출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살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했죠. 준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딱 6개월만 폐 좀 끼칠게요. 민정이는 그런 준서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옆에서 어머니 적적하신 것도 덜어드리고 이 넓은 집 관리도 해드릴게요. 이 집이 어머니의 마지막 노후 자산인데 제가 철저하게 지켜드릴게요. 저는 민정이가 노후 자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 때 속으로 참 똑 부러지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이 집으로 들어온 후 집안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모든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자동이체 시스템으로 돌렸죠. 어머니, 제가 한눈에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절약을 할 수 있죠.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민정이는 청소도 완벽했고 특히 마당의 고급 화강암 타일 관리에 집착했어요. 어머니, 이 타일이 이 집의 가치를 결정해요. 깔끔하게 관리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증여를 생각하실 때도 유리하죠. 그녀는 늘 재산과 가치라는 단어를 친절함 뒤에 숨겨서 말했어요. 하루는 제가 아끼던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을 넣어둔 금고의 비밀번호를 깜빡했어요. 당황한 저에게 민정이가 다가왔죠. 어머니, 비밀번호 잊으셨어요? 혹시 저번에 준서 씨랑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시 백업 비밀번호로 해두셨을 수도 있어요. 민정이는 제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그 비밀번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지만 곧바로 안심했어요. 준서는 여전히 우유부단했고 사업 실패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집에서도 늘 말이 없었지만요. 민정이가 이 집에 들어온 후 제가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거나 교체되었어요. 며느리는 언제나 이 집 가치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함 속에서 지나친 간섭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앤티크 수납장에 있던 주식 및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민정이가 클라우드에 스캔해야 한다며 가져가려 했어요. 제가 놀라 파일철을 낚아채듯 가져오자 민정이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짧은 순간 평소의 싹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이후 민정이는 직접적인 요구 대신 재산 관련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시골 땅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저는 말을 잘랐지만 민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이 집처럼 좋은 주택은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라며 CCTV 설치를 강행했죠. 저는 보안이라는 명분 뒤에 민정이가 이 집의 모든 출입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준서에게 민정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서야, 내 아내가 자꾸 집안 서류를 만지려 하고 CCTV까지 다는 게 엄마는 영 불편하다. 준서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민정이가 하는 일에 왜 자꾸 트집 잡으세요?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엄마가 좀 이해하세요. 준서의 방관은 민정이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았죠. CCTV가 설치된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외출하는 척하며 민정이가 제 방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을 모니터링 앱으로 확인했어요. 민정이는 현금 대신 제가 숨겨둔 주식 관련 서류를 꺼내서 유심히 살펴보았죠. 저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막장스러운 상황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의 미묘한 의심은 이제 냉정한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한 후 저는 매 순간 전투태세였어요. 저는 민정이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위험한 시험을 해보기로 했죠. 저는 민정이에게 묻지마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며 전문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정이는 기다렸다는 듯 실력 있는 자산관리사라며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상담 내내 민정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어머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라며 투자를 강력하게 종용했어요. 제가 투자를 거절하자 민정이는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져왔는데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민정이가 스스로 돈 뺏으려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에 소름이 돋았죠.
그날 밤 저는 준서에게 민정이의 수상한 행동을 이야기하며 결단을 촉구했어요. 준서야, 내 아내가 엄마 돈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내가 나서서 막아야 해. 준서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민정이가 하는 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그런 복잡한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준서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 문제까지 아내에게 방관적으로 위임한 채 스스로 무기력한 방패가 되어 민정이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며칠 뒤 민정이는 저에게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는 대출 상담사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대요. 이참에 담보를 조금 더 잡고 준서 씨 사업 자금으로 쓰면 돼요. 이 서류에 어머니 서명과 인감이 필요해요. 저는 서류 속에서 제가 모르는 채무 연대 보증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민정이가 저를 준서의 빚까지 책임지게 만들려 한 것이죠. 저는 민정이가 저를 합법적인 파국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때부터 저는 반격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내민 대환 대출 서류에 채무 연대 보증 항목이 있음을 확인한 순간 그녀가 저를 합법적인 노예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민정이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척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내가 이토록 간절하다니 엄마가 외면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큰돈을 만지는 일인데 내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안심할 수 있어. 민정이는 제 거짓 항복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염려 마세요. 제가 모든 서류, 원본과 계약 과정을 어머니께 다 보여드릴게요. 민정이는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투명한 척 보여주려 했죠. 민정이는 이 집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사를 불렀어요. 평가사는 민정이와 속닥거리더니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폈어요. 어머니, 이 집 가치가 높게 나왔어요. 담보대출 비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서 씨 사업 자금으로 최대한 많이 융통하는 게 좋겠어요. 민정이는 이미 집 전체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저녁 준서에게 담보대출에 대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준서야, 내 아내가 집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사업에 쓰자고 한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너는 정말 괜찮은 거니? 준서는 저의 질문에 짜증을 냈어요. 엄마, 왜 저를 불안하게 만드세요? 민정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이 대출만 받으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어요. 제발, 제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제가 살아요. 준서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어머니의 희생으로 덮으려 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허점을 노려 반격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민정이가 제 도장을 가져가는 순간을 녹화하기 위해 탁상 시계를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또한 민정이가 은행 직원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2층 방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죠. 저는 민정이가 준비한 모든 서류와 계약서를 무효화할 가장 자극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며느리 민정이가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밤새 꿈자리가 사나웠다. 이 큰일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민정이는 이겼다는 듯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민정이는 계약 절차를 위해 먼저 은행에 가야 한다며 제게 잠시 외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방심한 틈을 노려야 했기에 순순히 집을 나섰지만 며느리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CCTV 모니터링 앱을 실행했어요. 앱 화면에는 민정이가 1층 제 방에 들어와 제 사금고를 여는 장면이 보였어요. 민정이는 사금고에서 도장과 신분증을 꺼낸 뒤 서둘러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2층 방에 숨겨둔 녹음기가 민정이의 은밀한 통화를 기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10분 후 제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되었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민정이가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했던 박 이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 이사님, 오늘 서명만 받으면 끝이에요. 서류에 저희가 준비한 사채, 보증 서류도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남편 준서요? 걱정 마세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요. 나중에 이 집은 저희가 대출금 갚느라 힘들다는 핑계로 경매 처분할 거예요. 민정이는 저를 사채의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려 한 것이었어요. 녹음 파일 말미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님, 제가 이 집을 차지하면 약속했던 대로 몫은 확실히 챙겨드릴게요. 제가 준서랑 결혼한 것도 결국 이 집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했던 일 그거 아무도 모르죠? 저는 깨끗하게 새로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이 집 절반만 가지면 돼요. 민정이는 부산에서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재산을 노리고 준서와 결혼했다는 극도의 막장스러운 진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그저 돈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오기 전에 민정이가 가지고 있던 인감 도장과 대출 서류의 복사본을 몰래 챙겼어요.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은 복수를 위한 무대였죠. 녹음 파일을 통해 민정이의 사기 결혼 목적과 사채 공모라는 극악무도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만 남았어요. 저는 민정이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순진한 얼굴로 그녀의 차에 탔어요. 민정이는 계약이 곧 성사될 거라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준서 씨가 바빠서 못 오고 저랑 은행 담당자만 만날 거예요. 어머니는 가셔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민정이가 들고 있는 계약서 봉투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이 큰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해야 하지 않겠니? 대출이 확정되는 날 내가 아주 근사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구나. 준서도 꼭 참석해야지. 민정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물론이죠. 그럼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날 제가 가장 호화로운 호텔을 예약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민정이가 은행 거래를 위해 사용했던 제 도장을 들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민정이가 저에게 대환 대출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던 허점을 이용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며느리가 담보대출 및 사채 보증을 진행하려 했던 모든 증거 녹취록과 CCTV 녹화 파일을 제시했어요. 변호사는 녹취록을 듣고 경악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미수입니다. 어머님께서 재산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세운 최종 복수 계획을 말했어요. 단순한 재산 방어뿐 아니라 며느리의 모든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아주 자극적인 계획이었죠. 변호사님, 저는 그저 돈만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과 부산에서의 과거까지 준서가 아는 모든 지인들 앞에서 공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밤 준서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제 단호함에 놀라면서도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및 사기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는 2층에서 내려온 민정이를 불렀어요. 민정아, 내가 오늘 나를 위해 서류를 정리해줘서 고맙구나. 대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저는 민정이의 눈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민정이가 제 방에서 도장을 훔치던 CCTV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죠. 민정이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충격은 앞으로 다가올 파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운명의 금요일, 저는 민정이가 예약한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저는 복수를 최대한 많은 사람 앞에서 실행하기 위해 평소 저를 걱정하던 친구 영숙이와 준서의 사업 선배 2명까지 몰래 초대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민정이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도장 가져가는 영상 보셨으면서 왜 이렇게 얌전하세요? 결국 어머니도 아들 성공 앞에서는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때 저는 준비해간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정아,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니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분들 앞에서 자랑할 기회를 주마. 저는 스피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을 뚫고 2층 방에서 녹음된 민정이와 박 이사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졌어요. 제가 준서랑 결혼한 것도 결국 이 집 때문이었잖아요. 사채 보증 서류.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이혼하고 이 집 절반만 가지면 돼요.
준서는 녹취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저는 준서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민정이를 직시했어요. 그리고 민정아, 내가 애타게 찾던 그 대출 서류 말이다. 내가 오늘 아침 모든 서류를 무효화하고 이 집을 합법적인 신탁으로 돌려놨단다. 내가 도장을 훔쳐간 날이 아니라 내가 은행 상품을 추천하던 그날부터 이미 이 집은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 민정이는 얼굴이 피처럼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사진을 던졌어요. 그것은 부산의 과거라고 민정이가 숨기려 했던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은밀하고 자극적인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준서야, 내가 이토록 믿었던 내 아내는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일 뿐 아니라 결혼 전부터 너에게 추악한 과거를 속여왔단다. 내가 그토록 우유부단하게 방관한 대가로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거라. 준서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완전한 굴욕과 절망으로 변했어요. 민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와 직원이 그녀를 제지했으며 준서는 자신의 무능함과 아내의 배신 앞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지금부터 며느님은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고소됩니다. 민정이는 눈물을 앉았어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오며 준서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않은 데까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시 일어서거라.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것이 될 수 없다. 며칠 후 저는 완벽하게 정리된 제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가장 막장스럽고 자극적인 복수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